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복통과 생리통의 원위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통에서 쓰이는 이 공통적인 처방인데요. 먼저 수양명 대장경에 합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족양명 위경에 족삼리와 상거허, 그리고 족태음 비경에 태백, 삼음교, 음릉천, 그리고 족태양 방광경에서 골륜,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에서 태계, 조해, 부류, 음곡, 그리고 수거름 신포경의 내관, 또 삼초경의 지구, 그 다음에 족거름 간경에서 행간, 이런 혈들이 복통의 공통적인 혈들로 자주 등장하는 혈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 족태음 비경이랑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혈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복부를 지배하는 경맥 중에 족태음 비경 그리고 족소음 신경이 좀 주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족태음 비경 같은 경우는 이 복통 중에서 어떤 복통이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식생활, 음식에 의해서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 이 족태음 비경과 관련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족소음 신경의 경우에는 어떤 복통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몸이 부실한 거죠. 체력 저하. 내가 내 몸의 체력을 너무 방치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인과 그에 따른 증상별 치료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통을 원인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한성 복통, 그러니까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이 있습니다. 자, 이 차가움에 의해서 생기는 한사에 의한 복통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복통이 좀 갑자기 와요. 괜찮았는데 이상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복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생긴 복통이 어떻게 돼요? 잠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속 갑니다. 이게 한사로 인한 한성 복통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갑자기 생기는 복통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 이어지는 게 이게 악화되지도 않고 또 나아지지도 않아요. 계속 고만고만한 통증이 갑자기 생긴 게 한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게 한사로 인한 복통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원인이 차가운 거기 때문에 뭘 하면 낫겠어요? 그렇죠. 따뜻하게 해주면 나은 거죠.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럼 어디를 따뜻하게 해요? 그렇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게 한사로 인한 복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성복통에 쓰이는 원위치열 처방으로는 뭐가 있느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음릉천이고요. 음릉천 같으면 족태음 비경의 하편이죠. 그래서 만성적인 비경의 기능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복통의 경우에 음릉천을 잘 쓰게 됩니다. 특히 제가 앞에서 이 경락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머리는 뜨거워지기 쉽고, 왜? 양경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배는 차가워지기 쉬워요. 왜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음경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머리는 열이 넘치기 쉽고 배는 열이 없어요. 차가워지기 쉽게. 그렇게 인간이 원래부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는 시원하게 유지해야 되고 머리에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배는 항상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가만 놔두면 차가워지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항상 따뜻하게 유지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복통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뜻하게 해주라고. 그래서 이 차가워진 배를 따뜻하게, 또는 차가워진 배에서 차가운 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흔히 쓰는 대표적인 혈이 음릉천이 됩니다. 비경의 합혈이면서 또 음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족태음 비경은 음경이죠. 그러면 정형, 수경, 합혈인데 목화토금수에서 뭐가 되십니까? 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음릉천을 사해주면 배가 차가운 게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차가운 기운이 가라앉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음릉천이 공통적으로 잘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체형별로 나누어서 보면 비인들의 경우에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을 치료할 때 뭘 잘 쓰냐면요. 자, 여러분 처방 보세요. 음곡, 소해, 대돈소충. 뭐죠? 그렇죠. 심장격. 네, 심장격. 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펌프질. 부지런히 펌프질을 해가지고 뭘 해줘요? 이 심장에 들어온 피를 쭉쭉쭉 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쭉쭉 내보내는 게 심장이 할 일이죠. 넌 죽을 때까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열심히 해줘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피가 쭉쭉 나갈 건데 어떤 피가 나가요? 동맥피가 나갑니까? 정맥피가 나갑니까? 그렇죠. 동맥피가 나가죠. 심장이 열심히 쭉쭉 짜줘야 동맥피가 발가락까지 쭉쭉쭉 갔다 올 건데, 근데 만약에 심장이 힘들어, 잘 못해요, 현찮아, 그러면 짜주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쭉쭉 가요? 못 가죠.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봐요? 심장에서 멀리 있는 애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 누군데? 발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 머리. 얘네들이 피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1초에 5개씩 피가 와야 되는데 왜 요새 피가 오는 거 보니까 3개씩 밖에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체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체에서 어느 부위에 이상하게 요새 계속 여기가 차갑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피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동맥피가 안 와요. 체온 유지가 안 됩니다. 그게 어느 특정 부위의 문제다. 그러면 그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 다 차가워요. 또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복통처럼 어때요? 이 영역, 이 일대가 다 차가워요. 어떤 포인트가 아니고 그 에어리어, 그 파트가 다 차가워.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그 동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전국구의 문제예요. 그럴 때 비인들한테는, 통통한 체격의 환자들한테는 1차적으로 의심하는 게 뭐다? 네,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격을 쓰고요. 네, 수인들한테는 뭘 쓰냐? 배가 차가워요? 비한증이죠. 네,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그래서 족태음 비경에서는 수를 사하고 화를 보합니다. 그리고 족양명 위경에서는 화를 사하고 수를 보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열격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통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열이 있습니다. 열성 복통이 있어요. 자, 복통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배는 차가워지기 쉽게 만들어졌다 했는데, 근데 어떻게 열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복통이 생길 수 있지? 있습니다. 자, 열성 복통은 통증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때때로 아프고 때때로 괜찮아지고, 그리고 배를 만져보면 열성 복통이라고 그랬죠. 뜨거워가지고 복통이 생긴다고 그랬죠. 배를 만져봤는데 배가 약간 좀 따뜻한 것 같아. 그죠?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나는 좀 배가 따뜻한 것 같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어때요? 의사가 배를 만져보니까 진짜 이 사람 배가 좀 따뜻하네.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이거 뜨끈뜨끈해가지고 배가 아플 지경인데, 예? 근데 의사가 어떻게 해요? 좀 만져봅시다 이래가지고 손으로 자꾸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의사의 체온이 몇 도? 36.5도. 이게 지금 환자의 배에 자꾸만 이렇게 막 갖다 대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죠. 가뜩이나 뜨거운데. 자꾸 만지면 복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배에 이렇게 복통을 일으킬 정도로 배가 차갑다, 배가 뜨겁다, 열이 있다, 열이 차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뭐가 보이냐면 변비가 많아요. 그리고 변비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킬 정도로 뱃속에 열사가, 뜨거운 기운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따뜻한 거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맨날 얼죽아예요. 찬 거 아니면 안 먹어요. 뜨거우니까. 그래야 내가 좀 살만하겠죠. 자, 이런 특징인데 왜 인간이 원래 기본적으로 배는 차가워지기 쉽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복통이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복통까지 일으키지? 왜 그럴까요? 뱃속에 무슨 짓을 했을까? 그렇죠. 먹는 거를 뱃속에서 열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뱃속을 뜨겁게 열이 차게 만드는 그런 식생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름지고 매운 음식. 뭔지 아시죠? 네, 마라탕을 비롯해가지고 이 뜨겁고 그죠? 맵고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들을 어쩌다 한번 그러면 괜찮은데 뭐 한다고? 맨날 즐겨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열성복통에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뱃속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족삼리, 이 육총혈 중에서 복부를 관할하는 게 족삼리죠. 그리고 상거허, 상거허는 육부하합혈 중에서 대장의 하합혈이죠. 그리고 내관하고 공손, 이 팔맥교회혈 중에서 소화기 질환을 주치하는 내관 공손 이런 것들이 공통 처방으로 쓰이고요. 네, 빗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비인의 경우에 곡지, 그다음에 양구, 상거허 이렇게 수양명 대장경이나 족양명 위경 이렇게 양명경들의 혈들을 잘 씁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곡, 소회, 대돈소충 뭐죠? 심장경이죠. 열성이라 하더라도 이 복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비인들에게 심장격을 씁니다. 비인들의 열증인 경우에 이게 실열이 아니고 허열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수인의 경우라면 상양, 지음, 족삼리, 위중 이게 뭐죠? 방광적격입니다. 이 실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인들에게 쓰는 게 방광적격입니다. 체온을 떨어뜨리죠. 만약에 허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실열이라고 보고서 판단을 해서 방광정격을 쓰는 겁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관건이죠. 그 다음에 어혈로 인한 복통이 있는데요. 네, 앞에서 요통이나 어깨 통증과 마찬가지로 이 어혈을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겠죠. 자, 어혈로 인한 복통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면 일단 복통을 일으키는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배꼽 근처, 배꼽 있죠? 배꼽 근처가 거의 대부분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되고요. 이 복통을 유발한 이 배가 아픈 배꼽 근처에서 어딘가 불쾌한데 거기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계속 거기만 아파요. 그리고 어혈로 인한 복통의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소변량이 많아져요. 평소에 비해서 배가 아플 때마다 어때요? 좀 소변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지면 동시에 대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딱딱해집니다. 변비가 와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대변으로도 조금은 수분이 나가줘야 되는데 어때요? 소변이 너무나 많은 수분이 몰려버리면 그러면 대변으로 나갈 수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변비가 옵니다. 변이 딱딱해요. 시커매져요. 만약에 나는 요새 변이 자꾸 물러지고 걸핏하면 설사를 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꾸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 수분들이 대변으로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변량이 적어지죠. 소변량이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진해져요. 안 좋은 거죠. 다 안 좋은 거예요. 정상만 좋은 거고 오버하거나 다운되거나 다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혈로 인한 복통을 치료할 때 공통적으로 쓰이는 처방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어혈을 제거해야 되는데 태연, 그리고 행간, 삼음교, 혈해 이런 혈들이 공통적으로 쓰이고요. 태연은 태백, 태연, 외관, 곡지 이래가지고 이 사음침법에서
어혈방이라는 이름으로 잘 쓰는 처방입니다. 요 태연을 쓰는 어혈은 금방 생긴 어혈이 아니고요. 아주 만성적인 오래된 고질적인 어혈을 치료할 때 태연을 잘 씁니다. 그리고 행간을 쓰는 이유는 족걸음 간경의 화혈이죠. 네, 그래서 간경의 기능을 북돋우기 위해서 행간을 쓰고요. 삼음교는 음양이충혈 중에서 혈에 해당하죠. 전반적으로 혈을 관장합니다. 혈해도 마찬가지고. 빗으로 나누어 본다면 비인들에게 쓰는 어혈 처방은 음곡, 소해, 대동소충, 네, 심정격이죠. 그리고 소부, 자, 이렇게 쓰고요. 수인들에게 쓰는 어혈 처방, 간정격이죠. 그리고 족걸음 간경의 원혈, 태충, 네, 이런 처방들을 잘 씁니다. 그 다음에 식적으로 인한 복통입니다. 자, 음식의 적체로 인해서 복통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그죠? 네, 내가 알죠. 뭐를. 내가 많이 먹은 것을. 통증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주로 상복부, 배꼽에서 명치 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상복부 쪽에 통증을 잘 느끼고요. 왜냐하면 식적이 거기에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뭘 하고 싶으냐면은 배가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이 복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뭘 하고 싶어져요? 대변을 보고 싶어져요. 배가 아프면 똥을 누고 싶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대변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통이 가라앉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맥을 보면 이 식적이 있는 환자들의 맥의 경우에 이게 좀 실 같아요. 실 있죠. 네, 실 같은 맥이 나타납니다. 현맥, 네, 이런 맥이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식적 복통의 처방으로는 내정이나 족삼리, 조경면 위경의 화혈과 그 다음에 토혈, 합토혈이죠. 네, 위경의 기능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내정과 족삼리를 쓰고요. 그리고 상거호, 공손, 마찬가지로 조경면 위경의 혈이면서 대장의 하합혈이죠. 네, 그래서 대장 기능을 조절해주고 아까 대변을 보면 복통이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네, 대장 기능을 북돋우기 위해서 상거호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손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관공손, 이 팔맥 교혈 중에 하나이면서 공손혈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붓기를 빼주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뭔가가 특정 부위에 뭔가 음식이 차 있거나 뭐가 차 있거나 뭔가가 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부어요. 그럴 때 이 붓기를 빼주는데 공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적 복통을 비수로 나누어 봤을 때 비인들의 경우에는 위정격을 이제 잘 씁니다.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내 위 속에 음식의 적체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음식 적체를 빨리 풀어주는 게 복통을 해결하는 데 관건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위가 빨리 움직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의 움직임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위정격 처방을 씁니다. 수인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 내정. 비열격이죠. 비경은 따뜻하게, 위경은 열이 넘치기 때문에 위경은 차갑게. 그리고 소장의 기능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하거허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담음에 의한 복통인데요. 담이 몸속에 담이 많이 차여가지고 그래서 복통을 일으킬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뱃속이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뱃속이 차갑다 보니까 무슨 증상이 생길까요? 복명이라고 하죠.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졸졸졸, 쭈룩쭈룩 이런 소리가 잘 납니다. 뱃속에 차가운 사람일수록 배에서 소리가 잘 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위하고 장이 추워 이런 소리예요.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게. 그러면 왜 내가 요새 입에서 이상하게 위발나게 소리가 더 잘 나지? 잘 나고 누우면 쭈르륵, 조금만 신경 쓰면 꾸르륵, 꼬르륵. 이거 뭐죠?
춥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뱃속의 위하고 장이 추워요. 주인님 추워요. 이 말이에요. 배에서 소리가 잘 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변이 잘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바지를 내리고 쫙, 자, 준비됐다. 발사하면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바지를 올리고 일어나서 물을 틀어가지고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있는데 어때요? 가만있어 봐. 조금 덜 나온 것 같은데? 다시 봐야 되나? 금방 소변 봤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나왔어야지. 그죠? 아이씨, 손 씻다 말고 다시 또 소변 보러 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뇨후 여력. 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소변을 또 보고 싶어요. 아까 볼 때 다 나왔어야지. 그래서 소변 보는 횟수가 많을수록 이게 뭘 의미해요? 이 사람 한 번 볼 때 시원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시원하게 쫙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있다가 또 보겠죠. 왜 금방 또 가는데? 아까 봤을 때 시원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맥상에 보면 담음의 전형적인 맥상 어떻죠? 활맥, 매끄러운 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담음으로 인한 복통의 증상들이고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처방으로는 풍룡 그리고 족삼리 이게 담음의 공통 처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관하고 공손 팔맥 교회혈 중에서 어느 부위? 전면 부위. 그 중에서도 뭐? 그렇죠. 소화기와 호흡기를 담당하는 게 내관 공손이죠. 그래서 루틴 처방으로 이런 혈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비수로 나누어 봤을 때는 비인들의 경우에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뭐죠? 위전격이죠. 위전격 처방을 잘 씁니다. 위가 움직여야지 음식을 뿌실 텐데 위가 안 움직여가지고 식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음식의 적체가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으면 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인의 경우에는 음릉천, 대도, 해계내정, 족태음 비경을 따뜻하게, 위경을 차갑게 시키는 처방입니다. 그 다음에 벌레로 인한 복통, 충복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기생충이죠. 배가 자주 아픈데 야, 너 보니까 기생충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이 충복통, 벌레로 인한 복통, 이 복통의 특징은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게 자꾸 반복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가 아팠다. 이 배 아픈 게 한 군데만 계속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이 구역감을 잘 느끼는데 구역감을 옥 내가 메스꺼리고 막 토하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토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뭔가 음식물을 토하느냐? 안 나옵니다. 메스꺼리는 느낌만 있지 실제로 음식물이 토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메스꺼려가지고 화장실 가서 웩 했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 거품이 나옵니다. 음식은 안 나와요. 거품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충복통, 벌레로 인한 복통의 특징적인 증상이고 공통적으로 이 충복통을 치료하는 처방들은 곡지나 족삼리 이건 뭐냐면 대장정격인데 바짝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서 했던 그 식적이나 담음과도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몸 안에 음식 적체가 오래되잖아요. 내가 먹은 음식이 쌓여 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이게 뭘 유발하냐면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냥 기생충 약을 그냥 먹어. 왜? 안 먹으면 뱃속에 뭔가 기생충이 생기는 것 같아. 실제로 만약에 병원에 가봤더니 기생충이 있대.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해요? 기생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 내 뱃속에 갖춰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뭐겠습니까? 적당히 습하면서 기생충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 뱃속에 남아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음식 적체죠. 그래서 대장정격, 위정격 이런 걸 써가지고 위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남아있는 음식이 빨리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관 공선 이런 걸 사용합니다. 만약에 비인의 경우에는 위정격 처방을 잘 쓰고요. 수인의 경우에는 비경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열격 처방을 씁니다. 이번에는 생리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통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원인에 따라서 유형으로 나눠 볼 텐데요. 먼저 그 습이 정체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생리통입니다. 습이 정체가 돼 가지고 나타나는 생리통은 배가 잘 아파요. 자, 생리통이 있을 때 아픈 부위가 어디죠? 아랫배죠. 그렇죠? 자궁 부위, 난소가 위치한 아랫배인데 이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통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차갑고 아픈 이 통증이 언제 나타나냐면 생리하기 전에 또는 생리 중일 때 이럴 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리가 보통 하루 이틀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며칠 계속 되죠. 그런데 요 습으로 인한 그 통증의 특징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주로 전반부에 나타나요.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아프거나 아니면 생리 초반에 앞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시기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심할 때 이게 배만 아프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허리까지 같이 아파요. 배가 아픈데 허리까지 같이 아파요. 심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습으로 인한 생리통의 특징은 따뜻하게 해주었을 때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핫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뜨끈뜨끈한 물을 붓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젤 들어있는 걸 돌려가지고 딱 뜨끈뜨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가 올려놓죠. 만약에 허리가 아파요. 그럼 허리에 올려놓죠. 따뜻하게 해주면 가라앉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차가워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니까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차갑게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차갑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 생리량이 줄어들어요. 평상시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냐면 색깔이 좀 평소보다 어둡습니다. 원래 생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내가 한 번씩 배란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내보내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두운 피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두운 피가 내 몸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피 색깔이 어두우면 이게 피예요? 아니죠. 어혈이에요. 정상적인 피 색깔은 그렇게 어두우면 안 돼요. 어혈이에요, 어혈. 어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쓰레기잖아요. 그럼 내가 아랫배에 지금 쓰레기를 갖고 살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걸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색깔이 어두우면 또 뭐가 같이 나타나느냐? 덩어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어둡냐 안 어둡냐, 덩어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통증의 강도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습이 많을수록 기름을 좋아할수록 몸에 담이 쌓일수록 어두운 색깔과 덩어리가 많아집니다. 자,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음릉천, 뱃속에 차가운 것을 한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기, 그 다음에 족삼리 이런 혈들을 잘 쓰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양곡, 해계, 조기읍, 함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정격이죠. 수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비한증, 뱃속이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습성 생리통이 생기는 거니까 뱃속이 차갑지 않으면 습이 정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간울 기체형이라고 있는데 이 간의 기운이 울체가 돼가지고 내 기운이 제대로 순조롭게 소통이 안 되고 막혀버리는 겁니다. 간이 힘들어요. 그러면 기운의 소통이 막혀버려요. 정체가 됩니다. 이러한 간울 기체형 생리통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 아랫배에 생리통이니까 기본적으로 아랫배에 통증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가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유방이 커집니다. 이 생리통 환자들 중에 그런 환자가 있어요. 금방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증이 심해질 경우에 아랫배만 아프고 끝 아니고
어디가 같이 아파요? 허리까지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더 이상 없냐? 아니에요. 있어요. 뭐가 있죠? 허리가 아프고 끝이 아니고 더 심한 환자들은 아랫배와 허리는 물론이고 이 유방 통증까지 같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심한 거죠. 자,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마찬가지로 생리 오기 전이나 또는 생리 중인데 생리 중에 언제? 초반에 나타납니다. 초반에. 생리 전이나 아니면 생리 초반에. 이런 식으로. 통증이 아랫배에 심해지면서 유방통까지 같이 오는 경우. 그게 간헐기체형이고요. 그 다음에 아픈 부위, 뭐 허리가 아프든지 아랫배가 아프든지 뭐 유방 쪽이 아프든지 아픈 부위를 우리가 진찰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눌러보면은 명백하게 누르는 데마다 아픈 부위하고 아프지 않은 부위하고 눌러보면 환자 반응이 달라요. 거기 너무 아파요. 만들지 마세요. 그쵸? 손대지 마세요. 왜? 너무 아파요. 못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옆쪽 간하고 쓸개가 특징이 뭐냐면 측면을 지배하는 게 간과 쓸개예요. 고름경과 소양경은 인체에서 측면을 지배합니다. 양명경과 태음경은 전면이고요. 태양경, 소음경은 뒤쪽을 지배하죠. 고름과 소양은 측면을 지배하는데 이 간헐기체형 생리통에서 뭐가 있냐면은 생리통이 심할 때 이 측면 있죠. 옆구리 이쪽이 아파요. 담 열리는 것 같이. 네, 그런 증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리량이 마찬가지로 적어집니다. 그리고 소변 보기가 쉽지 않고요. 평상시에 비해서 이렇게 이런 간헐기체형 생리통의 경우에 소변 보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생리의 색깔이 좀 어두운 적색, 검붉은 적색 이런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뭘 하면은 이게 생리통이 좀 가라앉느냐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덩어리를 빼고 나면 생리통에서 덩어리가 나오는데 덩어리가 빠지고 나면 통증이 좀 가라앉아요. 이런 증상들이 간헐기체형의 생리통의 증상들이고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처방들은 태충, 삼음교, 지기, 양릉천, 광명, 내관 이런 혈들이 주로 쓰입니다. 태충과 삼음교는 혈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비인의 경우에는 이 간헐기체형, 이 간헐이 왜 생겼냐면 스트레스죠. 그죠? 신경성. 신경 많이 쓰고 걱정이 많고 노심초사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앵그리버드 하게 되죠. 그게 간헐을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울결을, 이 기분의 정서의 울결을 풀어주는데 이게 처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인들에게 잘 쓰는 처방으로는 음곡, 소해, 대돈소충, 뭐죠? 심정격이죠. 심정격과 소부. 이 기분의 우울증일 경우에는 심경의 문제인 경우가 비인들에게는 태반입니다. 수인들에게는 간의 문제죠. 그래서 간정격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간신이 휴손돼서 나타나는 생리통인데요. 간과 신이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 휴손이 됐어요. 힘들어요. 많이 부려먹었어요. 완전히 허증이죠. 자,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통증이 좀 그렇게 극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습형, 습사로 인한 통증 아니면 간기, 울결, 기체 요거로 인한 통증에 비해서 통증이 좀 완만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생리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게 허증이죠. 내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간이 힘들어서. 허증성 통증은 특징이 뭐냐? 생리 중반에서부터 뒤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생리통이 전반에 심하냐 후반에 심하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실증이냐 허증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허해가지고 나타나는 통증이기 때문에 아픈 부위, 배가 아프든지 허리가 아프든지 아픈 부위를 만져주면 통증이 좀 가라앉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생리량이 적어지거나 피 색깔이 옅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가 없어요. 간신히 휴손됐어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동반되냐면 이 아래쪽에 그 허리,
허리 쪽에 오싹오싹한 추운 통증. 우리가 추우면은 추워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워서 떠는 듯한 그런 경련과 통증이 어디에? 허리 쪽에, 그리고 무릎에. 우리가 그걸 요슬냉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허리와 무릎 쪽에 추워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생리통의 동반돼입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이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쓰는 처방으로는 조해나 아니면 족삼리 이런 혈들을 잘 쓰고요. 빗으로 나눠봤을 때는 비인의 경우에는 상향, 족기움, 족통곡, 협계, 뭐죠? 담정격이죠. 마른 체형, 수인들의 경우에는 소장정격을 잘 씁니다. 소장이 하는 게 뭡니까? 몸을 튼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주면 누가? 소장이 뭘 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몸을 살찌게 해줘야 돼요.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소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수인들은 어떻다고요? 소장이 일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간신히 휴선돼서 나타나는 타입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영양 부족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소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소장정격을 씁니다. 지금까지 복통과 생리통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어떤 타입이 있는지 유형을 분리해보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어떤 원위치혈들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